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재미있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비가 오지만 우산이 없어도 다닐 수 있을 만큼 활기차게 우리를 이끌어주신 소중한 세 분 자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중한 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가 없으면 돌아다니지 않는 남정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의상이 굉장히 이뻐요. 거짓말. 바다로 떠나야 될 것 같고요. 요트 위에서 아름답네요. 네. 그래요. 저기 그 영화 해적 나오는 영화 해적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영화 배우 닮았네요. 자, 우리 정미 씨의 발 건강, 네. 뭐 발 건강에 대한 적신호 뭐 이런 거 있나요? 아니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플랫슈즈도 신지 말라고 그러고 굽 높은 것도 신지 말라고 하이힐도 신지 말라고 뭐 신어야 되나 했는데 굽이 적당히 있는 게 좋군요. 아, 그렇군요. 전부 다 지금 운동화라서요 집에. 운동화는 굽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언제나 도망 다닐 수 있게. 네. 그렇습니다. 먹고 튈 수 있게요. 네, 자 그리고 여성 창업 내비게이션 유상석 컨설턴트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네네 말씀하시죠. 예,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이고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오늘. 네, 발 건강 오늘 저는 발 건강은 산에 올라가 갖고 네. 흙길을 밟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맨발로? 네, 등산할 때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할 때 숲길을 밟아주면 이게 굉장히 건강이 좋아요. 그렇죠. 찌릿찌릿해지면서도 아주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그런 식으로 또 발 건강에 신경을 쓰시는군요. 그러네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또 한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유성목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이더스 마케팅 연구소 대표 유성목입니다. 은밀한 마케팅 유혹 저자이기도 하고요. 네, 잘생기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농담인걸요? 자, 우리 유성목 대표님의 발 건강. 난 어떤 식으로 발 건강을 신경을 쓴다? 어쩔 때 제가 많이 걷다 보면은 많이 이제 여기가 굳은 살 베기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럴 때 그냥 발을 좀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또 언어를 나눕니다, 저는. 네. 바라고요? 네, 발이랑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고생했다, 정말. 좀 내일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럼 발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들을 때가 있고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냄새로 응답하지 않나요? 스물스물. 오늘 저희가 그렇기도 하네요. 범상치 않은 새로운 분을 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활약 오늘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창업 아이템 어떤 걸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블루오션 스몰비즈 아이템으로 과일 디저트 코너라는 것을 일단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그냥 보시는 것처럼 상품은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저트는 뭔지 아시죠? 식사하시고 나서 드시는 거, 후식으로. 그리고 코너 창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한정적으로 푸드코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식사하러 가는데 푸드코트라는 곳에 한정적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식사하시고 나면 밥 먹고 가족들이 모여서 3, 4모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과일 먹죠. 과일 그쵸? 먹고 차 마시고. 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 직장에 나와서 직장 점심을 먹고 차는 마시죠. 네. 근데 과일은 드십니까? 못 먹어요. 그렇죠. 챙겨 먹기 힘들죠. 네. 안 먹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잘 파는 것도 좀 곳이 힘들고, 많지가 맞아, 파는 않아요, 곳이 사실은. 그렇죠. 네. 이 서비스 창업은 특히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결론적으로는 그런 서비스가 없을 때는 이용을 안 하다가 네. 그런 서비스가 있을 때는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리운전이 없었을 때는 대리운전의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 대리운전이 지금 있으니 대리운전이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푸드코트 내에 과일 이 디저트를 판매하는 창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푸드코트에서는 원래 음식점이 다 이렇게 배치가 되잖아요. 네. 각 종류가 다르고요. 근데 거기서 디저트를 먹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그냥 먹고 나서 이제 커피숍을 따로 찾는다거나 그러긴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우리의 몸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과일 주스 같은 것들을 많이 사 먹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코너 자체에서도 그걸 먹을 수 있다면은 플러스 요인으로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낼 수도 있고 또 유성석 컨설턴트 말씀처럼 이제 가족과 이렇게 도란도란 먹는 분위기를 같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건강도 생각하면서도 또 커피 대신 할 수 있는 용도로서 가장 좋은 또 창업 용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과일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게 주스는 갈아서 마시는 거 왠지 저는 별로예요. 그래서 그냥 씹는 맛, 과일 맛. 그 맛을 느끼고 싶은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주변에는 그렇게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정말 틈새 시장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과일을 뭐 예. 즐겨 먹지는 않지만 뭐 있으면 그냥 먹는 네. 보통 남성분들이 아마 그럴 맞아요. 거예요. 근데 네네. 여성분들은 굉장히 찾아서 먹는 네. 스타일이신데
근데 이게 과일을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다. 그거 좀 매력이 있는 건 같아요. 충분히. 요즘에 보면 근데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도요, 이렇게 포장되어서 패키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과일들 뭐 포도 새알 뭐 이렇게 하고 맞아요. 들어가 있거든요. 팔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필요로 하시는 것 예.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소장님, 이 틈새 시장에서 스몰 비즈가 더 필요한 법이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지금 정미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편의점에 예전에 갔을 때 이 샐러드라든지 과일을 이렇게 소분해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네. 예, 그런데 최근에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하니 결론적으로 편의점에도 그런 상품을 세팅하는 것처럼 필요 인식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곳은 보지 말고 로드샵은 보지 말고 그냥 푸드코트 안에 우리가 다양한 음식을 셀렉트해서 먹듯이 과일도 한번 그렇게 먹어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면 소비자들이 초이스할 수 있겠죠. 없으니까 지금 커피 테이크아웃으로 그렇게 많이 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안 좋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경기가 안 좋아도 할 사업은 당연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주말엘라 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기존의 이런 창업 아이템들을 살펴봐도 과일을 가지고 하는 창업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과는 차별성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요. 어떤 차별점들이 있을까요? 기존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캔머라든지 또 아니면 망고식스가 있습니다. 그러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생과일 주스 전문점으로서 우리 건강과 생각하면서도 이 과일과 연계해서 이제 주스를 팔았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이제 과일 디저트 코너 같은 경우는 과일을 잘라서 직접 줍니다. 네. 과일이 먼저 컨셉이고요. 그렇다고 과일 주스를 안 파는 게 아니라 네. 과일 주스는 이제 서브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 못 느껴보는 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깎아서 직접 나눠서 먹고 이게 정말 친환경적인 것들 그리고 정말 싱싱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네. 더군다나 그것뿐만 아니라 생과일 주스까지 같이 판다면은 어차피 그 특별에 있는 그 코너 안에서 우리가 이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창업적인 용도로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일단 그 과일을 깎으니까 그 요리 솜씨가 일단은 뭐 이제 이런 게 좌지우지되지 않잖아요. 그 그렇죠. 주방장들도 몇백 대 하잖아요. 엄청 몸값이 비싸신데 그런 분들 뭐 모셔올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골치 아픈 일에 연루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오히려 또 골치 아픈 일이 또 많이 생길 것도 같아요. 어때요? 왜냐면 일단 그 과일을 일단 깎아놓으면요. 네. 깎아놓으면 일단 못 쓰지 않습니까? 바로 판매를 하면. 그렇다고 맞아요. 이제 과일을 많이 갖다 놓은 것도 또 안 좋을 것이고 그때그때 과일을 매일매일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날 과일은 그날 다 판매가 돼야 될 것도 같고 또 점심 때는 장사가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저녁 때는 또 오히려 또 안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좀 단점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정미 씨 질문부터 한번 대답을 해주시죠. 그 역시 이제 창업도 매주 하시니까 전문가가 되어 가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정미 씨가 말씀하신 대로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식업 창업을 하면 어떤 창업을 하든 간에 자신이 직접 그 기술을 터득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는 비용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푸드코트 같이 큰 대형 점포가 아니라 소형 점포일 경우에는 인건비를 줄여줄 요소가 분명히 필요한데요. 네. 이 과일 같은 경우에는 씻고 그것에 대해서 깎아서 나가서 DP에서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갈거나 그렇기 때문에 큰 기술적인 그 노하우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숙련도가 제일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고객들이 몰려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되다가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푸드코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든 코너에 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를 들어 1시 이후의 시간에 푸드코트에 집중적으로 팔리긴 하는데 그 외 시간에 다른 데도 안 팔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도리어 좀 다른 것은 식사 같은 경우엔 시간이 지나서 오는 손님이지만 여기는 음료 손님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일 주스라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 시간에 도매 시장에서 과일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 시간이 지나면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주스를 좀 저가에 내놓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외식업 브랜드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빵집처럼 네. 빵집에서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빵을 다 없애기 위해서 저렴하게 그런 판매하잖아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생과일 주스를 이렇게 판매하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네요. 샐러드도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푸드코트에 가서 막 먹을 음식 보면 되게 헤비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먹고 나가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생과일 코너 가서 이렇게 이제
과일 몇 점 이렇게 시켜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좋습니다. 근데 옆에서 술 먹다가도 야, 저 집 과일을 먹자. 안 이렇게 앉아서. 해당하자요. 그럴 수 있고. 뭐 좋습니다. 네. 일단. 자, 그렇다면 그 외에 또 다른 장점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우선은 누구나 창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다른 음식점 같은 경우는요. 우선은 요리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맛이 있어야 돼요. 네, 네. 이건 맛이 필요 없습니다. 생과일 자체가 선택하는 능력만 있으면 되고요. 깎는 거는 누구나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창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드샵에서는 잘 맞지 않고요.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푸드코트 안에서는 어차피 한 공간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큼은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식사 후에 이 찾는 분들을 공략하는 그래요. 그런 아이템인데 그 요리 실력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과일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이것도 여자분들이 잘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엄마가 골라준 과일하고 제가 고른 과일하고 맛이 다르더라고요. 사과 맛있는 우리 쉽게 한번 그거 한번 해보죠. 맛있는 사과요? 사과를 찾는 법. 갑자기 맛있는 사과. 네. 뭐요? 줄무늬가 중- 있어요. 톡톡하지도 줄무늬. 못하잖아. 아, 사과 그래요? 줄무늬. 줄무늬가 결. 살아 있습니다, 사실. 네. 있어요. 그래서 줄무늬가 화려하고 빨간. 많이 있을수록 맛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오늘 줄무늬 입고 왔는데 오늘? 그래요. 참 아무튼 저는- 네, 이런 요령들을 제가 다 엄마한테 배웠는데 어쨌든 우리 주말엘라 분들은 이런 걸 이미 다 체득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누구보다도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준마렐라 분들한테 적합한 아이템이냐라는 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겠냐. 이 표현되는 단어들을 다 보시면 뭐 디저트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뭐 세척이나 어떤 이 뭐 잘라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여성들이 다 적합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준마렐라 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선택할 때 이런 자기 경험에서 경험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남자든 여자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창업하는 데는 적은 자본이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번 창업해서 1년 안에 망한다고 결론을 지면 1억을 날리느냐 1,000만 원을 날리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적은 자본 창업을 선호할 겁니다. 네. 푸드코트에서 창업하는 것은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뭐 갈아서 낸다거나 잘라서 낸다거나 드레싱해서 낸다거나 이런 경우들이죠. 그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비용 들어갈 일이라든지 내지는 또 다른 이런 그런 어떤 리스크 요소들이 많이 줄어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분들 준마렐라 창업분 하는 부분들이 용이할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막연하게 과일 판매, 그럼 일단 네. 우리가 과일 가게에서 저희가 이제 서진 씨가 말하는 줄무늬 많이 들어가 있는 사과를 고르는 것처럼 그렇죠. 수박을 우리 정미 씨를 통통 쳐보는 것처럼 수박을 통통통 쳐봐서 알아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고를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디 술집을 가면 과일 안주를 해서 먹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지 사실 감이 좀 안 오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사과를 하나를 깎아주는데 얼마 뭐 이렇게 해서 받는 건지 단가를 어떻게 그렇죠. 줘야 돼요? 이게 단가도 가장 중요한 것 궁금하고 같아요. 어떤 식의 판매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푸드코트에서 이제 밥을 먹었던 사람이 네. 뭐 원래는 커피숍을 찾거나 하겠죠. 근데 네네. 거기 안에서 이제 그러한 과일 디저트 코너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과일을 먹고 싶은 걸 고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보여줘야 됩니다. 싱싱한 것들을. 그래서 이제 뭐 냉장고인데 냉장고에서 이제 바깥에 보이는 냉장고라든지 싱싱한 걸 보여주고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직접 깎아주는 거죠. 기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손으로 깎아주는 것도 하나의 퍼포먼스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비용적인 측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도매가를 가져와서 소매가로 파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재고 처리까지 생각해서 가격을 매겨야 된다는 그런 것 좀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도 사실 이제 뭐 그 백화점 식품관 같은 데 가도 그렇고 길거리 노점상도 그렇고 과일을 이렇게 한 조각씩 잘라서 파는 게 그래요, 있어요. 그래요. 근데 선뜻 안 먹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좀 비싸요. 너무 비싸요, 맞아요. 맞아요. 꼬챙이 이제 3,000원 받고 뭐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잘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 전 그것도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리고 보면 이제 일단 준마렐라 분들은 약간 세척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 뭐 보니까 어디에 보글보글 공기로 세척해주는 그런 네. 기계도 나오고 어디에 담가 놓으면 친환경 세제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 신경을 좀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요걸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요거 차리면 수익면에 있어서 우리가 뭐 좀 남겨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남겨 먹을 수 있을지가 제일 수익적인 측면이 제일 솔직한 예. 물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일반 과일 가게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과일 가게가 쉽게 망하는 거 보셨어요?
오래 동네 하더라고요. 가게는 안 망하죠. 오래 네. 가죠. 그렇죠. 그죠. 이상하게 그렇죠. 뭐 슈퍼라든지 동네 이런 슈퍼마트는 망하고 힘들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독 과일 가게는 장사가 안 되는 듯해 보여도 굉장히 오래가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거기도 대형마트에서 과일을 싸게 더 좋은 걸 많이 팔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난 저 과일 가게에 가서 산 적이 없는데 안 망해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그 집은 리스크가 없을까요? 거기서 안 팔리면 그 과일은 어떻게 하죠? 여기는 주스 만들어서 하지도 않고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과일 가게는 망하지 않는다면 잘 생각해 보시면 경쟁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유명한 그 강의도 하시면서 그 혁신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뭐 총각내 뭐뭐뭐 여기에서도 보면 그 야채라든지 과일류들을 팔잖아요. 그걸 보시면 굉장히 그런 것이 그 시기적인 문제, 이 판매의 어떤 그 패턴이 있는데도 오래 버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보시면 이 과일 가게의 어떤 수익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도매로 파는 경우는 총 14% 정도.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바구니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팔 때 네네. 이런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재고만 없애면 수익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일 주스라든지 뭔가 가공해서 갈 때는 40에서 50% 이상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40% 이상의 마진이라고 해도 제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제철인 경우엔 당도가 높은 것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더라도 평균 40% 이상 수익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푸드코트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지금 평균 40% 수익률 얘기하니까 함께 시청하고 계신 줄말하라 분들 귀가 이만해지셨을 것 같아요. 내가 과일을 저렇게 네. 비싸게 주고 비싸게 왔어? 사 먹었냐? 뭐 이러면서 이건 억울한데? 막 이런. 네. 근데 우리 옆집에는 보면 항상 그 음식물 쓰레기에 다 죽어가는 바나나 막 이런 거 실려 나오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맨날 다음날 되면 또 그만큼 사가지고 와요. 그러니까요. 버릴 걸 알면서도. 자, 수익률이 이렇게 좋다면 네네.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창업을 할 때 유의할 점 좀 알려주시죠. 독립 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에 관련해서 똑같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생가해주 쓰고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지만은 다른 창업과 동일합니다.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과일을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 구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단가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지 네. 더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제 유상석 컨설턴트님이 주신 것처럼 제철 과일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름인데 갑자기 뭐 안 맞는 딸기를 판다든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저렴한 가격에 유통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아, 저는 약간 부정적이었는데 네. 말씀을 쭉 듣고 생각을 계속 방송 내내 생각을 해보니까 네. 괜찮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수익률 듣고 생각이 바뀌는 것 같은데요. 수익률까지는 사실 아니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샵인샵 개념으로 그쵸. 과일을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 총 창업 비용 어떻게 되나요? 이게 분명히 매장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목이 사실 좋은데요. 그리고 회사가 많이 있는 곳 그러니까 어떤 곳이 들어가도 웬만하면 안 망하는 곳에 들어가야지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가 소자본 창업이 얼마 정도의 돈을 요구하는 것 같으세요? 소자본이요? 5천만 원? 네. 에서 1억? 소자본이 5천에서 아닐까요? 1억. 네, 있는 5천 데는 정도. 다르구만. 아니에요. 전 다 이 프로그램 하면서 배운 겁니다. 그래요? 저는 네. 5천만 원이 안 넘는 선이 네. 소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천에서 5천 정도를 일반적으로 소자본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것도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 제공하는 돈이 그 정도라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임대 보증금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상권이 좋을 때 권리금 같은 게 들어간다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웬만치 소자본이라고 하더라도 1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게 다반사입니다. 이거 보세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과일 디저트 코너 같은 경우에는 소자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푸드코트라고 하는 것은 대형 넓은 면적을 분할해서 네. 이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증금 자체가 일단 높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신규 입점하는 데를 좀 발품 팔아서 저기를 하신다면 권리금이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도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외식업 같으면 그릇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기들이 굉장히 많이 부자재들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사실 냉장 케이스하고 몇 가지 소품류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조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상대적으로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적습니다. 또한 소자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인테리어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사서 가지고 그 가고. 자기 공간만 그렇죠. 세팅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네. 공용 공간을 쓰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소자본인 아이템이 진정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창업 비용은 3천만 원 미만, 많아도 5천만 원 미만 선이면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진 씨 말이 딱 맞았네요. 그거 보세요. 어우, 그거 굉장히 보세요. 좋네요. 네. 네. 그런데요, 다 이거 배웠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푸드코트 내에 있는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고 하더라도 요 상권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요. 그래요. 예, 좀 비싸거든요. 왜 푸드코트 하면 또 구좌당 뭐 얼마를 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네. 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권회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아시다시피 과일 같은 경우는 누가 많이 먹죠?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많이 드시죠. 드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푸드코트에 있는 곳이 어차피 비즈니스 쪽이 관련되어 있는 상권이 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푸드코트가 다 있으니까 특히 여성들이 많은 곳을 노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남성들보다는 확실히 여성분들이 과일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맞아요. 예, 거기다가 차리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며 가면 또 남학생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 있으면 또 이렇게 과일 시켜 먹으려고 하거든요. 예, 우아해 보이려고 이것들이. 맞아요. 예.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루 오션, 그래서 생소한 아이템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홍보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요.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면 좋을까요? 네, 홍보 마케팅 무슨 아이템을 하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 집객 시설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푸드코트라는 곳은 내가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제 과일 먹으러 들어오시는 분은 극히 일부일 겁니다. 거기에 음식을 드시러 오셔서 과일을 드시는 경우에 순서를 따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과일하면 제철 과일은 걱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후기담 같은 걸 잘 활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보드를 만들어서 오늘은 무슨 과일이 좋으니까 뭐 이런 주스를 추천한다든지 샐러드를 추천한다든지 네. 고객이 평을 써주면 저기 한다든지 그럼 우리가 일일이 저희 입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또 명함 같은 거 이렇게 넣어주시면 오늘 제철 과일을 싸게 가져왔다. 그러면 뭐 이걸 뭐 예를 들어 할인 행사를 그분들한테 한다든지 그래서 SNS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케팅을 그 국소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크게 보지 않고 짧게 할 수 있는 마케팅 요소를 여러 가지를 접목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어떤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남성분들 없고 여성분들만 굉장히 많은 맞아요. 커피숍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진짜 샵인샵 개념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과일 디저트 코너, 이 창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좋은 점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신규 창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거를 다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데 만약에 잘하는 데가 있으면은 거기부터 참조를 하고 모방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인데.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이게 네네. 지금 기존에 누군가가 하고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아직 하지 않는 네네. 사업인가요? 네, 블루오션 스몰 비즈니까. 그냥 막 던진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하고 하니까, 예.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권해드릴 해볼 만한 사업이기 맞아요. 때문에 좋습니다. 네. 계속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주말렐라 이제 분들은 이거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스템을 다 짜야 돼요. 좀 참조할 수 있는 곳은 그나마 비슷하게 하는 이제 생과일 주스 전문점을 찾아가시면 좋고요. 하지만은 그 분야에서도 다른 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특정 있게 이제 푸드코트 내에서 판다는 것과 그리고 생과일을 직접 깎아서 주는 컨셉이 다르다는 점.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제철 과일이기 때문에 제철 과일에 대한 유통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다 체크해보고 또 이 싱싱한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이거, 진짜 그 시스템을 내가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건 단점, 뭐 주의할 점이 아니라 진짜 조심해야 될 점. 그렇죠. 부담스럽기도 부담스러운 하고요. 점이네요. 네. 그럼 일단 요거를 차렸을 경우 아니면 앞으로 차리면 장사가 잘 될까 이런 전망이 어떨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여기 오늘 처음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부담되던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할 사항은 어떤 창업을 하든지 준비해야 된다는 전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구매를 하시겠냐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단 어떨까요? 커피숍 같은데 과일이 있으면요. 전 케이크보다 오히려 그러면 과일 하나 먹어볼까? 네. 사과 한 알만 주세요.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1,500원짜리 사과로 네, 우직 씹어 먹으면서. 충분히 가능하죠. 네네네. 이런 것처럼 기존까지는 없었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비교해드린 것처럼 집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밖에서는 왜 못하냐는 거죠. 네. 그 수요가 준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이런 서비스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소한데 이런 것이 나타나면요. 변화가 된다거나 나타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맞아. 네. 언제 우리가 생수를 돈 주고 사 먹었겠어요.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과일 디저트 코너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